1월 11일 수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졌습니다. 날만 추운 게 아니라 마음도 춥고요. 나라 안에 돌아가는 꼬라지나 나라 밖에 돌아가는 꼬라지나 어디 하나 성한 게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고 저 스스로도 자문을 해봤는데요. 한탄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자,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우리도 공범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정치는 항상 국민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도 책임을 자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혼란의 와중에서 서민과 중산층 이런 많은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반기문 사무총장이 내일 들어오는데요. 내일 들어오면 지하철로 이동한다, 부산을 간다, 황교안 대행을 만난다, 그리고 의전을 최소화하겠다, 경우를, 그리고 의전이나 이런 격식에 구애되지 않겠다, 국민 통합에 나서겠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대선을 뛰고 싶으면 귀국 즉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반기문 관계자에 따르면 하면서 26일 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합니다. 대선에 출마하시는 분이 자신의 캠프가 어디고 캠프에 누가 책임자고 내가 대선에 언제 나가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귀국하면서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봉화마을을 찾아가고 부산을 가고 그리고 출마 의지와 정책 방향을 26일 날 발표할 거다 이러는데요. 자, 그러면서 18일 그 봉화마을, 20일 이 전두환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황교안 대행을 만나고 전국을 돌겠다는데, 적어도 반 총장쯤 되면 국민에게 기성의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기성의 정치인들의 고루한 행태에 질릴 만큼 질렸는데 또 다른 어나더 한 명을 우리가 더 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출마를 하려면 왜 출마를 하냐고 귀국 직후에 정확하게 밝히고 캠프를 구성하고 캠프에서 책임자는 누구, 대변인은 누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왜 대선에 출마하는가를 밝히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굳이 12일 날 귀국하고 26일 날 사실상의 대선 출마를 밝히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주변에 윤병세 같은 그런, 저는 제가 윤병세 같은 이러면 욕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세 같은 그런 하나마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기회주의적이고 보신적인 외교관 출신들이 많아서 그렇게 병장어처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화끈하게 해요. 들어오면서 귀국 일성으로 대선에 나간다. 나는 정치인들과는 다르다. 한국 정치는 여야 보수 진보 다 썩었다. 하고 화끈하게 이야기를 하든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기문 총장 측에서는 지금 대선 캠프를 꾸렸고 외곽 지원 조직도 갖췄대요. 마포에 사무실이 있다는데 김숙, 김봉현, 곽성준 이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책기획수석을 했던 핵심이지 않습니까? 국정기획수석을 했던. 그런데 이상인, 이도움 등이 맡고 있고 나머지는 신원 노출을 끓인답니다. 아니, 대선 캠프에 가서 대통령을 만들겠다라는 사람들이 신원 노출을 끓일 사람을 데려다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공개 캠프 인원 중에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는 네거티브 대응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 법조인으로 출신으로 구성된 외곽법률 자문단이 네거티브 대응을
도울 거라고 합니다. 아니 반 총장은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귀국도 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네거티브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었다는 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물론 귀국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겠지만은 이걸 미리 만들어 놓고 한다라는 걸 외부에 공개되었으니까 제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정치 행태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반 전 총장이 귀국하면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서울역부터는 개인 승용차로 사당의 집까지 간다는데 이게 이미 알려져서 곤혹스럽다. 아니 자신들이 언론에다가 공개해놓고 뭘 알려져서 곤혹스럽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기자들이 몰리면 이용객들에게 퇴근 시간에 불편을 줄까봐 고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전두환 대통령 만난다. 어떤 데는 또 전두환 대통령을 안 만난다. 그리고 이희호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만난다. 아니 지금 살아계신 전직 대통령이 이명박 전두환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몸이 불편하시죠. 그러면 만나면 전직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분부터 만나고 그 다음에 아직 살아계신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만나는 것이 순서지. 어떻게 방점이 이희호 권양숙에 찍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뒤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다라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자, 뭐 네거티브 걱정할 것도 없이요. 반 총장은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부터 박연차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힐 거라고 합니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기 전에 공항에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해야 됩니다. 반 총장님, 무슨 대통령 나가는 부분이요, 격식을 갖춰서 호텔 프레스룸에서 이 모양을 갖춰서 저는 오늘 출마해야 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공항에 서서 소박하게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하고, 그래도 하루나 이틀쯤 지나서 박연차를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뭘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공항에서 박연차가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육성으로. 이 이야기는 오늘 오전에 마포 캠프 사무실에서 이도훈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밝혔습니다. 지금 캠프 대변인은 또 누가 지정을 했습니까? 캠프가 있다라는 거, 캠프 대변인까지도 본인이 직접 가서 소개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캠프가 있어야 될 건데, 출마 선언도 안 한 사람이 캠프의 직책과 대변인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자, 전혀 사실이 아니고 보도에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뭐 이런다고 반 총장을 공격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친노 친문이죠. 법적 대응이나 네거티브 대응팀을 갖춘다고 친노 친문이 겁을 별로 먹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반 총장의 귀국에 맞추어서 동생 반기상 씨와 조카 반주현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고 AFP 통신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요. 그건 당연히 경남 기업에 돌아가신 고 성한종 회장과 관련된 일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에 있죠. 경남 기업 소유 복합 빌딩 랜드마크 72, 이거 짓는다고 아마 은행으로부터 1조 원이 넘는 대출들을 끌어댔는데요. 결국은 부실하게 지어놓고 싸구려 자재 넣어서 돈이 많이 사라져버렸고, 박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했을 때 여기서 한복 패션쇼를 했죠. 그런데 이거 짓는다고 돈을 끌어들이놨는데 들어간 돈 중에 상당한 부분은 좀 이런저런 자회사들로 사라졌고, 그리고 자재가 싸구려고 하니까 입주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베트남 수준에 지나치게 크게 지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건물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 부채난에 빠져서 부도에 이르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팔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 반주현이 나서서 팔아주겠다 해서 이들이 이걸 매각하려고 하면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 즉 6억의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이 이 돈을 받아갔으나 이 관리에게는 전달하지 않고 이 본인이 흥청망청 사용한 걸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013년 유동성 위기, 즉 부채난에 빠지자 1조 원을 들여 베트남에 완성한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 72 매각에 나섰고, 성완종 회장은 이 회사 고문이던 반기상 씨를 통해 그의 아들 반주엔 씨가 이사로 있던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클리어스와 매각 계약을 맺고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클리어스는 수수료로 60억을 이렇게 받기로 했고, 건물 매각 가격은 9,600억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반기상과 반주엔은 중동의 한 거의 국가의 국부펀드, 제가 알기로는 카타르 투자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이 빌딩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익명의 중동 고위관리에게 뇌물을 건네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뇌물은 예술 패션 컨설턴트로서 이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말콤 해리스를 통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반기상 씨 부자는 2014년 4월 선불로 50만 달러를 주고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서 200만 달러를 더 지불하기로 이 말콤 해리스와 합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콤 해리스라는 인간은 중동의 관리와 거의 관계가 없는 인물이 드러났고, 건네진 50만 달러도 해리스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소장에 드러났습니다. 경남기업의 재정 상황은 더 악화됐지만은 반주엔 씨는 이 돈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중동 국부펀드 랜드마크 72 인수가 임박한 것처럼 경남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알렸는데요. 결국 이게 성사되지 않고 경남기업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성완종 회장은 재무 상태를 속여가지고 재무 상황이 건전한 것처럼 해서 은행에서부터 돈을 대출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 또 여러가지 정치적 백을 동원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 구속을 앞두고 배임 횡령 탈세 이런 거겠죠. 이 구속 위기에 놀리자 기자회견을 해서 박정권을 협박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경향신문 기자하고 통화를 하고는 자살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아까 말한 카타르 투자청인데요, 해당 기관이. 근데 반주엔 씨가 성회장 측에 제시한, 성완종 회장 측에 제시한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인수 의향서는 성완종 회장이 돌아가신 후에 위조로 들통이 났습니다. 이 인수 의향서가 허위 서류임을 확인한 경남기업은 성완종 회장이 충청 포럼이라는 조직을 인수해서 반기문 대통령을 만들려고 여야에 엄청나게 쫓아다녔고, 반 총장 측과 여러 모임을 가졌고, 반 총장이 한국에 왔을 때 개인으로 만나기로 했고, 오죽 가까우면 반 총장의 동생이 반기상이 이 회사 고문으로 가고 조카가 이걸 팔아주겠다고 나섰겠습니까? 근데 이 성완종 회장 사후에 이제는 더 기대할 게 없어진 경남기업이 반주현을 상대로 돈을 다 돌려달라고 해 소송을 냈고 59만 달러, 6억 5천만 원을, 한국 법원은 반주현이 경남기업에 대해서 서류를 속여가지고 불법 행위를 한 책임을 지고 59만 달러를 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반주현이 반기문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며 반 총장이 매각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처럼 선전하고 다녔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은 이 반주엔은 자기 이 큰아버지에게 누가 기칠까봐 그랬는지 반 총장에게는 절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주엔이 지금 법원의 판결문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거의 위조의 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외국계 부동산 회사에 근무했다라는 경력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랜드마크 72 매입을 하기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라는 QH,
이 파티시페이션 리미티드라는 회사도 사실상 위조 법인이라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런 법인이 있다라는 걸 알고 랜드마크 72 매입을 위한 그런 법인으로 둔갑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59만 달러 이렇게 변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 콜리어스라는 그런 부동산 회사도 반주연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주연이 정말로 이렇게 이 말콤 해리스로부터 사기를 당했는지도 지금 의문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 터진 시점에서 저는 반 총장의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주저앉히려고 하는 세력들이 개입을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반기문 총장이 내주에 들어오기 전에 한 건이 터질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따로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는 요즘 누구도 잘 안 만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정치판의 이 생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 총장은요, 박연차를 해명할 게 아니라 공항에서 조카 문제를 먼저 해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반 총장은 들어와서 바로 정치 활동을 할 게 아니라 대선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빨리 발표하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검증에 한번 스스로를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여러 차례 TV에서 반 총장이 자기의 대선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나오려면 자기 주변을 관리하라 친인척들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